안녕하세요. 저는 누군가에겐 꼴도 보기 싫은 구박 덩어리였고 또 누군가에겐 보고만 있어도 좋은 사랑 덩어리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저인데도요. 한때 잘못 맺은 그 인연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더불어 내가 그렇게 가치 없고 별로인 사람인가 자괴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인연으로 인해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과 극의 인연을 만났던 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한 친구의 영어 과외 자리로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회사 취업 준비 중이라면서 영어 시험 관련 점수가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주말에 과외식으로 도와주기로 하면서 그 남자와의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수업이 있을 때면 늘 커피를 사왔고 수업이 끝나면 꼭 같이 뭐 먹으러 가자느니 어디 좋은 곳이 있는데 가봤냐느니 이것저것 잘 물어봤어요. 저도 알았죠. 이 남자가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연하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딱히 연하 같은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좀 저를 리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나쁘지 않았던 저도 초반엔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몇 번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 남친이 되었고 저는 남친 취업에 필요한 영어 시험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결국 남친은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입사도 했어요. 누구나 알만한 기업은 아닌데 남친의 전공 계열에서는 탄탄하고 연봉이나 복지가 좋기로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남친 학교 선배들도 많이 들어갔고요. 남친은 그 회사 취업이 처음부터 목표라고 했었고 그에 맞춰 취업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합격한 남친은 기뻐했고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좋았거든요. 남친은 다 제 덕이라고 하면서 입사 후 회사에 조금만 적응하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결혼하고 싶었지만 당장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도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 전에 유학도 갈 정도로 저희 집 형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학길에 올랐던 저는 반년도 못 채우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왜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청천벽력이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저는 정말 잘 압니다. 먼 타지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데 정말 눈앞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느낌이었거든요.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가시는 길도 못 본 채 급하게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은 다른 분께 넘겼고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엄마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도 유학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생각하면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제 남친도 저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돌아가신 건 아닌데 교통사고로 병원에 2년 넘게 누워 계시다고 했거든요.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남친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돈을 좀 더 모아서 엄마에게 드리고 결혼을 해도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임신을 해버린 거였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남친과 저의 실수로 임신이 되었던 거죠. 남친은 그 김에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도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남친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실지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상태이고 남친은 저 아니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많이 내셨거든요.
이제 연봉 탄탄한 회사도 들어갔겠다. 좋은 혼처자리 찾아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남친을 낚아챘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은 제가 남친보다 나이가 많은 것과 저희 집 형편이 어려운 것, 그리고 제가 평범한 입시학원 강사라는 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솔직한 말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산다며? 설마 우리 오석이가 결혼해서 장모 생활비까지 대줘야 되는 거니? 어머님은 남친 없는 자리에서 저렇게도 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집도 있으셔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에휴, 갑자기 애를 만들어 왔으니 결혼을 시키겠다만 좀 그렇네. 너도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내 심정 알 거다. 아들 잘 키워놓고 애먼 여자가 낚아채는 기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심정도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어머님 눈에 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애초에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결혼은 허락했지만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거든요. 제가 임신 4, 5개월 정도쯤이라 배가 많이 부른 것도 아닌데도 어머님은 제 배가 너무 나왔다며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자고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결혼식 올리고 싶고 예쁜 드레스도 입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셔서 결국 아기 낳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얻어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시댁과는 10분 정도의 거리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매일 안부 인사도 하라고 하시고 또 오석이 뭐 먹이는지 아침밥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은 잘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나무라시면서 너는 안 먹어도 내 아들은 잘 챙겨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못 믿겠으니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라고도 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기념으로 어머님 친구분들을 집에 초대할 테니 음식 준비 제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임신 중이라 걱정이 됐는데 어머님은 예, 원래 임신 중반 되면 안정기야. 애 핑계 대지 말고 하기 싫으니? 아니요, 어머님. 며느리 들였는데 친구들한테 그 정도 대접도 안 되겠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을 본 후 어머님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음식 가짓수도 많고 요리가 손에 익지 않다 보니 땀을 뻘뻘 흘리며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음식을 드시는 어머님 친구분들이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너네 며느리 별로 좋은 솜씨는 아니네. 그러게 오석이 맛있는 음식 먹기는 글렀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몇 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배 땡겨가면서 음식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너무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그러라고 시키신 것 같지만요. 역시나 친구분들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저한테 타박을 하셨어요. 아, 내가 창피해 진짜. 아까 얘기 들었지? 네. 음식 맛도 맛이지만 어디서 그런 싸구려 음식 같은 것만 준비해? 그런 것만 먹고 자랐니? 내가 창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이나 끙끙 앓았습니다. 너무 긴장하며 음식을 한 탓에 몸살이 왔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참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는 직업 좋은 며느리가 좋다는 소리를 잘하셨어요. 아, 그때 밥 먹으러 온 내 친구 순영이 걔 며느리는 약사잖아.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수미, 걔 며느리는 교사 아니야. 얼마나 직업들이 좋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딱히 별말 없었고요. 나도 직업 좀 탄탄하고 좋은 며느리 드리고 싶었는데 교사 이런 직종은 임신하고 들어앉아도 돈이 나오잖아, 월급. 근데 어머님은 저를 고깝게 보시더라고요. 너 다녔던 학원 그런 데는 그런 거 없지? 네. 누구는 보기 좋아서 며느리도 잘 얻고
저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든든하고 듬직할 것 같던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자기 일 아닌 양 모른 척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일로 남편과 싸움이 잦아지면서 부부 사이도 엄청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랑 얘기도 하기 싫다면서 툭하면 집을 나가서 시댁에 가서 잔다고 했어요. 분명 저보다 어려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완전 마마보이였습니다. 또 어머님이 그러시니 본인도 저에 대한 애정이 갈수록 없어지는지 나중엔 대놓고 저를 찬밥 취급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다시 미안해.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도 남편도 다 좋아질 거라고 미련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마저도 유산됐습니다. 어머님이 김치 좀 담그라고 하시면서 저를 불렀어요. 배추는 절여놨다고 하시면서요. 김치를 담궈본 적도 미안하다. 김치를 담궈본 적도 없어서 요령도 없는 데다 배도 불편한데 바닥에 힘들게 앉아 김장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배도 심하게 뭉치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저녁이 돼서야 김장은 끝났는데 어머님 하는 소리가 오석이 김장김치 좋아하니까 한 통 들고 가서 수육 사다가 먹여. 못하겠으면 이 집으로 보내고.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무거운 김장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고작 10분 거리인데 무슨 택시 타느냐 하셔서 미련하게 그걸 들고 갔는데요. 반쯤 가는데 식은땀이 너무 나서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이미 아이는 유산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치통 들고 가다가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아이를 잃어 너무 괴로운데 저희 어머님 거기다 대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김장시켜서 유산된 게 아니라 제가 쓰러지면서 배를 부딪혀서 유산이 된 거래요. 저 괜찮냐고 한마디 걱정도 없이 제 탓만 하시더라고요. 아이까지 없어지니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운운에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까지 밖으로 돌았어요.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짐작은 들었지만 저도 아이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다 보니 남편한테까지 쓸 신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댁에 갔다가 기막힌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시댁 남편 방에 여자 옷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자 형제도 없는데요. 너무 놀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회사 신입 직원과 바람이 났고 그 직원이랑 시댁에서 동거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대요. 그 직원이 다른 지역에 살다 와서 원래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집 빼고 여기 와서 살라고 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결혼한 아들이 바람 피는 걸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방까지 내주면서 같이 살라고 했다니요. 너무 기막힌데 더 기막힌 건요. 어머님은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였습니다. 오석이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 거기 연봉이 얼마나 괜찮은데. 게다가 들어보니 아버지는 고향에서 큰 공업사랑 세차장을 운영하신다더라고. 친정도 빵빵한 거지. 누구랑은 참 비교되게.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결혼한 아들 바람피는 걸 적극적으로 도우실 수 있어요? 기막히지? 어이없지? 도저히 안 되겠지? 네?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그러면 그냥 갈라서 오석이랑 지금 사는 집에서 짐 빼. 너 결혼하면서 해온 돈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너 3천만 원 해왔었나?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들 바람피는 내연녀를 집에까지 앉히실 만큼? 어, 주영이 걔는 직업도 괜찮고 형편도 나쁘지 않아. 거기다가 우리 아들보다도 2살이나 어리고.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내연녀가 더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눈치 안 보고 행동하더라고요. 저 몰래 저희 집에서 자기 짐 하나도 남김없이 싸들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남편까지 집을 나가고 저는 눈앞이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억울하고 황망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저까지도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제 헤어짐에 쐐기를 박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 남편에게 과외자리로 저를 소개해줬던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그 친구 한다는 소리가요. 오석이 아버지, 그러니까 너네 시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나 빈소 갔다 왔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니요. 뭐? 몰랐어? 전혀 몰랐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지방에 있어서 이틀 전에 연락받고 어제 겨우 갔거든. 근데 오석이 옆에 모르는 여자가 상복을 입고 있던데? 와이프처럼? 오석이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침울해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거기에 너는 없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제가 아닌 그 내연녀가 상복을 입고 아내 행세, 며느리 행세를 한다뇨. 저는 거기가 어디냐고 했는데 친구는 자기가 마지막 날 간 거였다며 상은 다 끝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시댁으로 갔고 마침 집에 혼자 있던 남편과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도 이미 저를 보는 눈이 동태눈이 된 지 오래더라고요. 제 존재를 몹시 귀찮아하고 꼭 어머님이 저를 대하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님 돌아가셨다며.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난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안 불러? 게다가 내 자리에 그 여자가 있었다며? 미쳤어 정말? 진짜 골 아프다. 나 좀 쉬게 냅두면 안 되냐? 그 여자는 어디 갔어? 엄마랑 일 있어서 나갔다. 왜? 저는 기막혀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아예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생각하시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누가 보면 내가 내연녀인 줄 알겠어? 말 좀 가려서 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가려서 하겠니? 어머님은 그렇다 쳐. 나는 도대체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나 상 치렀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이제 싫다고.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징그럽다. 그럼 나가면 되잖아. 내가 순순히 나가주라고? 왜? 나 좋다고 결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내가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지. 엄마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 하나 없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조건도 별로인 너를 내가 왜 좋아했는지 몰라. 그때 엄마가 반대할 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결혼하고 진짜 지긋지긋했다. 엄마는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너는 집에 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이래서 반대하는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미쳤지. 지금 주영이는 엄마도 좋아하시고 얼마나 밝고 싹싹한 줄 알아? 너랑 천지 차이야. 그 말을 듣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고 아이까지 가져서 결혼한 남편에게 저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괴롭던지요. 애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피고 시댁에 불러들이고 거기다가 아내 행세까지. 나 절대 이혼 안 해줘. 너랑 그 여자는 불륜일 뿐이야. 그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한데 솔직히 상관없어. 뭐? 우리 부부 아니야. 나 혼인신고서 작성 안 했거든.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결혼 승낙 받았을 때 남편이 저한테 혼인신고 작성하고 온다고 저한테 필요한 거 자기한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엄마가 일단 그건 하지 말래서 안 했어. 엄마 말 듣길 잘했지. 결국 법적으로 우리 애 아무 사이 아니야. 우리가 결혼식을 했어, 뭘 했어. 우린 청첩장 하나 없는 사이야. 그냥 잠깐 동거한 것 뿐인 거야. 저는 너무 분노가 차올라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남편은 화난 얼굴로 그러더군요. 내가 한 대는 맞아준다. 집에서 네 짐 다 빼. 우린 이제 진짜 끝이니까. 나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 좀 가라 이제.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확 들어갔습니다. 저는 나오려고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는데도 아예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그냥 콱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나도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절규하듯 울고 또 울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든 뭐라도 하고 응징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다 털어버리라고요. 소송 걸고 증거 찾고 법적으로 다투면 또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힘들고 괴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제가 더 힘들 거라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지쳐있고 그냥 그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빠져나왔으니 됐다고 좋게 생각하자며 다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고 엄마와 살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집 근처의 식당에 엄마랑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수씨! 누가 엄마를 보며 아는 척을 해서 보니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봅니까? 아빠 친구분은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현정아,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그래, 너는 더 예뻐졌네. 엄마 모시고 식사하러 온 거야? 네. 아이고야, 미안해. 약속 있으신 거예요? 이 근처에 일 있어서 왔다가 간단하게 식사나 하고 가려고요. 식사 안 하셨으면 저희랑 같이 드시면 되겠네요. 아, 그럼 그럴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뵌 아빠 친구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 살아계실 땐 한 번씩 보던 사이인데 돌아가신 후에는 처음 뵌 거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다시 미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저씨는 현정이 결혼했고? 저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했는데 엄마가 아니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렇구나. 남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규민이는요? 결혼했죠? 규민이는 명규 아저씨의 아들이거든요. 저랑도 몇 번 봤고요.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규민이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예, 1년도 못 살고 헤어졌어요. 규민이 참 괜찮은데 인연이 아니었나 보네요. 저랑 아내랑 적극적으로 시킨 결혼이었거든요. 조건도 좋고 괜찮았는데 정작 규민이는 아니었나 봐요. 남남처럼 지내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본인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엄마는 씁쓸해 보이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저를 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실은 규민이가 현정이 참 좋아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오, 너도 규민이 만나면 잘 지냈잖아. 몇 번 안 봤는데요, 뭐. 그래도 규민이가 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현정이 유학 가고 그 외 아버지 그렇게 되면서 우리도 거의 왕래 없이 살았으니 이렇게 우연이라도 봤으니 한 번씩 보고 지냅시다.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식사 끝나고 가는 길에 아저씨는 제 번호를 물어보시면서 다음엔 규민이도 같이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하시는 인사 정도로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는데 그 후 며칠 뒤에 정말 아저씨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규민이한테도 말하니 반가워하더라면서 괜찮으면 같이 밥 한 끼 먹자고요. 저도 좋다고 했는데 저희 집 앞으로 기사분이 운전하는 차를 한 대 보내주시더라고요. 편하게 오라면서요. 저는 좀 놀랐고 그런 일은 처음이라 어안이 벙벙했는데 일단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정식 집이더라고요. 거기서 아저씨랑 규민이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예전엔 잘 지냈어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이렇게 보니 조금 쑥스럽기도 했는데 규민이는 오히려 웃으면서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차 한잔하고 집에 가기로 했는데 아저씨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오늘 밥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규민이랑 둘이서 차 한잔 하고 가. 예? 내가 불렀는데 미안하잖아. 규민아, 현정이 데리고 좋은 데 가서 커피 마시고 데려다 줘. 예, 아버지. 그렇게 저는 규민이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 규민이가 차라리 시간도 늦었는데 커피보다는 술 한잔 어떻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와인바에 갔죠. 규민이와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안 계셔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면서 규민이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도 눈치챘을 것 같은데 나 너 좋아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규민이는 술에 살짝 취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있었고요. 그래서 자주 보고 싶었는데 너 갑자기 유학 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후로는 볼 일이 없어졌잖아. 그렇지. 나는 혼자 좀 많이 좋아했었는지 많이 보고 싶더라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소개시켜주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도 했어. 좋은 여자였는데 나랑은 안 맞았어. 서로 감정 없이 결혼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로 얘기해보고 이렇게는 살지 말자고 했거든. 그랬구나. 그래도 좋게 헤어졌네. 어, 감정이 안 좋아서 헤어진 건 아니니까. 뭐 서로 마음 자체가 없으니 애초에 부딪힐 것도 없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랑 많은 얘기를 했어. 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인 건 맞는데 결혼은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 하겠다고. 아버지도 그러시라고 했고. 규민이는 술에 살짝 취했지만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결혼 안 했다고 아저씨한테 말한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규민이에게 사실은 나도 한번 이혼했었다며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규민이는 자기 일처럼 몹시 화를 내며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줬고요. 그런데 대화 도중 저는 엄청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규민이가 다니는 회사, 그러니까 명규 아저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거든요. 전에 아빠한테는 명규 아저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며 친구들 중에 제일 부자라고는 들었는데 그게 그 회사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전 남편이 입사하고 싶어서 제가 도와줬던 그 회사가 알고 보니 명규 아저씨 회사라는 게요. 하지만 저는 일단 전 남편과 내연녀가 그 회사를 다닌다던가 하는 말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구태여 그런 말까진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왜냐면 규민이와 대화하는데 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그때까진 규민이와 또 볼 일이 있겠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도 규민이는 종종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고 만나는 횟수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규민이와 만나면 제 마음과 상처를 많이 보듬어주는 느낌이 들어 참 좋더라고요. 규민이는 결혼을 전제로 정식으로 사귀자고도 했지만 저는 선뜻 더 다가설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전 결혼 때 혹독한 결혼 반대를 겪었던 적이 있는 터라 전 남편의 집보다 훨씬 잘 사는 규민이네 집에서 저를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리 아저씨가 저한테 잘 대해주셨다 해도 그건 친구 딸로서 대해주신 것 뿐이지 아들 여자친구로서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민이와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아저씨와 규민이 어머니는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규민이가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걸 보면서 결혼만큼은 아들이 원하는 상대와 시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한번 결혼한 걸 규민이한테 이미 들으셨다는데도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규민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요. 저도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며 결혼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이라서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규민이라면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많이 좋아했고 마음도 많이 깊어졌거든요. 규민이도 결혼을 다시 한다면 꼭 저랑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만남을 가져오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규민이네 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싫어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더라도 그래서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하니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제 고민이 무색할 만큼요. 남편이 된 규민이와도 더 안정적으로 잘 지냈고요. 아, 결혼 생활의 행복함은 이런 거구나. 비로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규민이도 똑같이 저에게 말을 했고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난날의 상처는 점차 희미해져 갈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큰 행사를 열었거든요. 직원들 그리고 직원들 가족까지도 불러서 식사도 하고 기념식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니 그제야 전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같은 회사다 보니 혹시나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직원이 많다 보니 마주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행사날 연회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창립 기념사 발표를 시작으로 시작된 식순이 다 끝난 후 식사도 하고 저마다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였죠. 저는 식사 후 남편과 자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가리키며 보고 있었거든요. 표정이 정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맞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도 당황은 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모른 척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확 당기더라고요. 쳐다보니 전시모였습니다. 맞지, 너! 저는 팔을 확 뿌리쳤어요. 함부로 왜 잡으세요? 전시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세상에 완전 달라졌네. 딴 사람 같아. 못 알아볼 뻔했다. 어떻게 이런 데서 다시 보니? 오랜만에 전시모의 얼굴을 보니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면서 짜증도 확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 남편도 오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있어? 왜 대표님이랑 이사님 옆에 네가 있냐고.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건데? 저는 따지듯 물어보는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보며 말했죠. 너는 우리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반말해도 돼? 아버님? 며느리? 우리 대표님 며느리가 너라고? 그래. 그럼 김 이사님이 재혼했다는 여자가 너야? 그래. 김규민 이사님이 내 남편이야. 제 말에 전시모도 기함하더라고요. 세상에, 네가 어떤 애인 줄 알고도 너랑 결혼을 시키셨어?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제가 어떤 앤데요? 결혼해서 애까지 가진 애잖아. 그런 거 다 아시니? 정말 끝까지 치졸하더라고요.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안 했으니 결혼한 거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요. 가만히 전 남편 얼굴을 보는데 내가 이 찌질이랑 그렇게 헤어진 게 천만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다 아세요. 다 알고도 너 같은 걸 받아줬단 말이야? 이런 집에서?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그러게요. 다 알고도 이런 집에서 저 좋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네요. 받아들여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저 엄청 예뻐하고 잘해주세요. 근데 웃기죠? 이런 집에서도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정작 쥐뿔도 뭣도 없는 집에선 시댁이라는 이유로 저 멸시하고 괴롭히고 임신한 사람한테 손님 대접 음식 만들어라 김장해라 무거운 김장통 들고 가라 그러다가 결국 유산까지 시키고 생각할수록 진짜 사이코 같은 집이에요.
그 집에서 나온 거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짓이거든요. 뭐야? 너 말 다 했니? 사이코? 사이코라고 말한 거면 양반이죠. 세상에 아들이 바람피는 내연녀를 시어머니가 나서서 동거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상복 입혀서 며느리 행세까지. 근데 그 잘난 내연녀는 어디 갔어요? 제가 그러고 있자 저 멀리서 저희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한테 열을 올리다가 제 남편이 막상 오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남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이분들 아는 분이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말했었지. 나 그렇게 괴롭히던 전 남편이랑 그 시어머니, 이 사람들이야. 제가 대놓고 말하자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놀라서 쳐다보고요. 우리 회사였어? 살면서 마주칠 일이나 있을까 해서 말 안 했는데 이런 데서 딱 마주치네. 나더러 너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집으로 시집갔냐고 그래. 내가 아직 자기 며느린 줄 아나 봐.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전시모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진짜 그렇게 말하셨어요? 예? 전시모는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하더니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주 아들인 제 남편 말에는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함은요? 남편은 인상을 쓰며 전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예? 구매팀 이호석 대리입니다. 이호석 대리? 남편은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람 폈다는 여자도 같은 구매팀? 그 말에 전 남편은 그런 말까지 했냐는 얼굴로 뜨악하며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완전 찌질하게 아, 아니요. 헤어졌습니다. 회사는 그만뒀고요. 저는 그 말에 코웃음 치며 말했죠. 아니 왜 헤어져?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굴더니. 그래서 시댁에서도 살았잖아. 그리고 어머님, 그 여자한테 며느리 행세도 시키셨잖아요. 너무 마음에 든 며느리라면서. 왜요? 막상 진짜 며느리 되니까 눈에 안 차서 괴롭히셨어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 어머님은 제 남편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다른 사람도 쳐다보니 저에게 일단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이호석 씨? 예? 한마디만 하죠. 같은 남자로서 왜 그러고 삽니까?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사람 만나던지 자기 엄마 뒤에 숨어서 참 비겁하네요. 전 남편은 남편 말에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저도 그렇게 남편과 자리를 떴습니다. 혹시나 마주치면 곤란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만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 남편이 따로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전 남편은 알아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도 들었는지 사내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에게도 좋은 소문은 아니었겠지만 대표 아들이자 대표 저희 남편에게도 좋은 소문은 아니었겠지만 대표 아들이자 이사인 남편 앞에선 다들 쉬쉬한 것 같고 전 남편은 엄청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다면서요. 게다가 본인도 대표와 이사에게 찍혔으니 계속 다녀봤자 인사고과에도 도움될 건 없다 생각했겠죠. 승진에 엄청 욕심 많은데 이미 눈밖에 났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은 결국 자진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 걸 아는 만큼 알아서 꺼져줬다니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치던 내연녀하고는 진작 끝났다는 것도 참 어이없었고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제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복수하고 싶거나 되갚아주고 싶어서 두고두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속구리면 결국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일 테니까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인연을 만났다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쫓아내고 싶은 천덕꾸러기였겠지만
이 집에서 저는 고맙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며느리니까요. 많은 사건과 눈물, 상처도 있었지만 결국 저의 존재를 고맙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가족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고마운 마음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요. 기나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